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. 보조선 조금 줄었나요? 예, 어제랑 비슷합니다. 15억 원절이죠. 크 달라진 건 없습니다. 매번 비슷한 수준의 상황입니다. 30만 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죠. 그리고 또 거래 내역입니다. 아침에 걸어둔 것들 영마치가 몇 개 팔린 것 같고 또 갔다 와서 또 예, 매수된 게 몇 개 있고 그러네요. 비트코인 7,460만 원, 이더리움에서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가, 뭐, 오른 것들도 경마도 없는 것 같고, 3, 4% 정도 아주 그냥, 2, 3% 정도의 살짝 움직임, 마체가 떨어진 것도 그렇고요.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냥 조용하고 잔잔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. 뭐,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비트맥스입니다. 비트맥스는 지금 6400에서 61,600까지 한 1000달러 정도의 움직임, 거의 움직임이 없는 셈이죠. 예, 이 정도 보게 되면. 그래서 상당히 좀 그냥 잔잔한 그런 수준의 하루였다. 된 것 같습니다. 아마 다음 주부터 시원한 아주 ETF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폭풍 전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에 뭐 다음 주 한번 보시죠. 이번 주죠, 이번 주. 예, 오늘 뉴스도 별로 없고요. 그냥 간단하게 ETF하고 엘살바도르에 관련된 그 내용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몇 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ETF 뭐 선물 ETF 나온다고 이제 다들 다 아니까 뭐 그걸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ETF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건데 뭐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죠.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뭐 기관 연기금 이제 들어오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올틀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. 근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쪽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현물하고 ETF하고 다른 거니까 현물은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SC가 이번에 선물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오픈하게 승인하게 된 게 선물 시장에서는 그걸 관리를 하니까요, 선물을. 근데 현물 ETF는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SC가 이제 허용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선물 ETF가 10개가 나오건 100개가 나오건 1000개가 나오건 이게 좀 관리하는, 즉 이 보관하는 게 SEC 의장에 생각하는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사실 현물 ETF는 나오기가 사실 불가능할지도 몰라요. 근데 사람들은 좀 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고,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조금 더 그 SEC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을 맞추는 그런 것들도 내보내지 않을까, 또 만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그 전조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나뉘어요. 선물 ETF는 근데 이건 무슨 놈의 사이트가 어떻게 매 페이지마다 광고가 있냐? 도대체 이제 이거는 아우.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가짜 호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좀 당연히 좋게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게 현물 ETF가 한참 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보니까 좀 더 존버를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분명히 선물 ETF도 상당히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더 좋은 부분을 전 더 보고 싶어요. 두 번째로 엘살바도르 얘기인데 지금 기사나 보니까 뭐 이래요. 소매형 결제는 부족하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. 근데 요거는 뭐 많은 얘기일 수가 있죠.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. 일단 치부 앱을 보게 되면 깔게 되면 비트코인 달러 결제할 거냐, 비트코인 결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달러 결제할 사람은 달러 결제하면 그만인 거고 비트코인 결제를 할 때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건데 몇 가지가 있죠.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치부 앱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온체인이 아니고 오프체인이죠. 게다가 또 그 상당히 중앙화돼 있고 또 오픈 소스도 아니에요.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앙화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에서 갖고 돈 번 것을 보낼 때 굉장히 쉽게 중앙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요.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가 불안해하는 게 혹시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력의 근간인 발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, 탈중앙 때문에.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기가 막힌 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기가 막히게 중앙화 시켰어요. 그러니까 즉 그 나라의 발권력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. 그 부분이 전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얘기는 별로 없어. 그냥 뭐 나라에서 뭐 해외 송금하니까 송금 쌓여 뭐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채택할 수가 있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. 발권력을 비트코인을 써도 이 탈중앙화의 중심인 비트코인을 써도 중앙화를 이 모발이 진짜 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제일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렇게 봐도 엘살바도르는 이런 내용을 다른 나라에게 뭐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나라 역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. 근데 시간이 말해줄 것 같아요. 시간이 점점 지나서
그 가격이 오르면 그런 건 다 무시되고 우리 대통령 최고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뭐 사람들이 좀 지켜보겠죠. 아무래도 좀. 근데 무슨 놈의 광고가 이렇게 많아? 뭔 놈의 사이트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 50에 이 모양이냐? 다른 나라에서 법정 화폐를 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그건 뭐 아무래도 독재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나라가 좀 더 가능할지도 몰라요. 아직까지는 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문제는 내년이 2022년이 4년마다 주기가 오는 80% 박살나는 그런 해라는 것이죠. 2013년도 말, 2017년도 말, 2021년 말 해가지고 내년에 박살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박살나는 쪽하고 그것도 의견도 맞겠지만 그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 얘기고 저는 내년은 뭐 ETF도 그렇고 이런 분 때문에 왠지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저 개인적인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테더가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합의해 봐가지고 벌금 내기로 했나 봐요. 이걸로 끊는 것 같아요. 전 테더를 안 좋게 봐가지고 사실은 뭐 별 할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뭐 합의했다고 하니까 테더의 어떤 불안한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불안함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이거 뭐 내용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내려봐야 광고가 더 많아가지고 못 넣으면 그냥 웹페이지가 그냥 이상입니다. 지금 뭐 분위기는 조금 조정이죠.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이번 주구나 자꾸 헷갈리네. 이번 주에 굉장한 아마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간에 이 흐름대로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질지 또 그 관심이 어떻게 편질지 한번 지켜보시죠.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